자, 이제 스타트를 끄겠습니다. 미적 첫 스타트. 자, 첫 번째 제목은 뭐냐라고 하면 1번 수열의 수렴과 발선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을 다루게 되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극한을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 이거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극한을 공부했어. 그 극한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숙제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 양은 되게 많고, 문제도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상당히 미적 스투하고, 미적 겹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함수의 극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도의 얘기를 안 하고 막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큰 틀은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의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자, 이때는 수열의 극한은, 이게 함수의 극한이 왼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썼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하겠습니까? 왼쪽을 선생님이 쓸 때, 함수의 극한 쪽을 왼쪽에 쓸게, 비교하기 위해서. 빼기 1 이렇게 있고, 그럼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2n-1처럼 이렇게 일반항을 표시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듯이, 자, 얘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때 이 f라는 함수는, 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지금 함수로 봤다고 얘기하면, 요 f를 쓸 수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에서 정의역이 실수로 대응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는 상황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플러스로 놓자. 위로 놓기 위해서. 자, 여기 플러스 1 놓고,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면, 여기서 y는 f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체를 꽉 메우는 그래프가 되는데,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1 지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쫙 메워지는 그림이 아니라, 1일 때 3. 자, 2일 때 5, 그 다음에 3일 때 7,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불연속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점점점을 찍어서 극한의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추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이 아주 가볍게는 이렇게 그래프 상태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2번. 자, 함수의 극한 안에 수열의 극한을 집어넣어서 생각해도 돼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 함수의 극한을 따져볼 때는 우리가 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은, 자, 우리 여태까지 공부하는 거 우극한, 좌극한 나누어 생각하셨고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동일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파악했잖아. 그러니까 틀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런 거 말고 그럼 또 어떤 게 있었냐면 x가 무한대이거나 아니면 똑같은 의미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이거나 이런 상황도 파악을 했다 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러한 것들 전체가 바로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다뤘던 극한들인데, 자,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하나로 심플하게 통일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정의역이 뭐가 있냐면 자연수 집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러면 그때 수열 an이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극한을 파악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이건 함수의 극한이고, 함수의 극한은 다소 복잡했는데 수열의 극한은 아주 심플해져. 어떻게 심플해지냐라고 얘기하면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야. 이거 하나로 끝! 알겠어? 그러니까 무한대에 해당되는 요 내용 하나만 사실 어떻게 하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거의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라는 얘기야. 뭔지 이제 알겠어?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는 n이 0일 때 없어요. 자연수가 어떻게 n이 0일 수 있어? 오케이? 자연수 집합이니까. 그러니까는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고요. 그때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수열의 극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심플해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요거 지워도 될까? 왼쪽에? 왼쪽에 지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로 3반인데, 자, 함수의 극한도 수렴과 발산이 있듯이, 당연히 수열의 극한도 극한이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발산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함수의 극한에 해당되는, 큰 틀에서는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는 거의 언급 없이 넘어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진동하는 경우야. 그럼 진동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A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큰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자 어떠한 경우든, 여기서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어떠한 경우든 극한값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어. 알겠어?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쳐. 그럼 여기가 1인데,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좀 넓게, 요거는 조금 아주 작게, 그러니까 y축을 b로 확 줄여버렸다. 그럼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가 이쯤이라고 하면 2를 대입하면 2는 4가 됩니다. 오케이?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16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서 계속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진폭이라고 하거든. 진동폭을 알겠습니까? 진폭이 커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거를 흔히 진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 이어도 돼요? 어떤 거? 이으면 안 되잖아요. 이으면 안 되는데 눈에 좀 띄라고 선생님이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점점점점점인데 원래 이거야 이거 얘들아. 여기다 좀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줄게. 이렇게 초록색이 궁극적인 건데 조금 더 어떻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진동의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진동의 두 번째 케이스. 사실은 첫 번째 안에 크게 넣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른 걸 위해서 조금 미리 이것도 깔아놓은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럼 얘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진동 폭이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일 때 이렇게 넓어. 자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일 때 뿔 1. 3일 때 마일. 그 다음에 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이어주면 이렇게 어떤 일정한 폭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히 사실은 뭐냐면 이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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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는 원점이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1바람을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으로 올 때, 자 눈여겨봐놔야 돼 이거. 알겠어요? 오케이? 왜 눈여겨봐놔야 되는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자, 그럼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해. 자, 얘를 그럼 얘 이렇게 놓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거 비율을 좀 줄이자고 했어.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지. 제곱하니까. 맞지? 2분의 1 제곱하니까. 그럼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6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얼마냐면 32분의 1이 돼요, 마이너스. 그럼 이제 얘를 이어서 정리한다고 하면,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자, 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얘, 자, 잠깐 봐보자. 얘들아. 여기 주먹하고 총 있다 그래요. 그 다음은 글 시간 줄 테니까. 자, 얘는 그럼 수렴하는 걸까, 발산하는 걸까? 수렴하는 걸까, 발산하는 걸까, 이거는? 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값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조금 어렵게 유한 확정값이라고 하잖아. 그 실수값 어느 하나가 나와야 돼. 실수값 한 어느 하나를 불러줄 수 있어? 없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발산하는 상황.
그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산을 진동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두 개의 값이 왔다 갔다 하네. 오케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물어볼게. 이건 수렴해, 안 해? 네. 수렴할까, 안 할까? 아니야. 벌써 헷갈리면 어떻게 해? 하지 않아요. 유일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함수의 의미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재밌는 나중에 급수 나중에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유명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라이프니츠가 한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개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발산하는 거야. 이것도 진동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봐. 얘는 그럼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수렴. 왜 수렴하는 거야? 영어로 수렴. 그렇죠. 극한의 정의가 어떤 정의였냐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극한을 읽힐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모칸 치고 무엇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오케이? 왔다 갔다 비록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지만. 오케이? 그럼 진동의 내용도 어떻게 하다? 다른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열에서 봐야 되는 특이한 지점이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때 an의 극한값은 0이라고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진동하는 거야. 정리 좀 한번 해보자. 똑같이 진동하는데 진동폭이 커지면 알았어? 발산하는 거고 진동폭이 일정해도 발산하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여기처럼 자 진동폭이 그러니까 글씨를 선생님 여기 이거 선생님이 못 쓰는 것도 못 쓰는 거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아무래도 허리가 좀 길다 보니까 알겠어? 밑에 쓸 때 좀 불편해. 진동폭이 무한히 작아지면 무한이라는 표현 안 쓰지? 한없이 작아지면 이런 표현 많이 쓰지 교과서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 진동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무조건 다 어떻게 한다? 발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동폭이 작아지면 수렴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맨 왼쪽은 지워도 되냐, 선생님이? 왼쪽으로 합니다. 그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냐라고 하면 진동의 특이한 상황들을 이제 확인했잖아. 그럼 이제 결론 4번. 그럼 진짜 말뜻에 그럼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오케이? 됐죠, 여러분?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수렴하는 경우 1번 수렴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는 유한 확정값,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는 어떤 실수값을 극한값으로 갖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땡땡이 뭐예요? 어떤 거? 짝꿍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 수열의 수렴과 발산 제목이 똑같다고. 오케이? 다음에 2번 발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전히 얘도 발산하는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가 돼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가 무한대가 돼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특이하게 어떤 케이스가 하나 더 늘었냐라고 하면,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안 들어왔던 진동. 사실은 이 진동도 어디에서 다를 수 있는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 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당함수밖에 배운 게 없잖아. 오케이? 진동하는 대표적인 함수가 뭐니? 상하함수잖아. 오케이? 그래서 미적분에서 상하함수 진동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함수의 극한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찌됐든 간에 당함수만 다르다 보니까 진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진동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4번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수렴하고 발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그럼 어떻게 수렴과 발산을 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 그럼 첫 번째 여전히 여러분들이
수2에서 공부한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을 구했던 방식을 가져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약식 계산이야. 약식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무한대 또는 무한소를 이용하는 방식. 그런데 대부분 무한대고 무한소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드물긴 하지. 오케이? 예. 왜? 기본적인 무한대가 설정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용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정형의 극한을 이용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부정형의 극한 이렇게 선생님 퉁치고 넘어가는 건 함수의 극한을 다뤘던 게 다 끄집어 오는 거야,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쨌든 수열이잖아. 수열에는 뭐가 좀 돼? 규칙성이 존재해야지, 그지? 네, 그래서 수열의 규칙성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 파악이 되는 것을 굳이 그래프를 그릴 이유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극한의 기본은 알겠습니까?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예.